한 통의 전화가 평범한 일상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선영 씨, 현재 62살의 여인이 겪은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그날, 그녀는 남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3시, 선영 씨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남편 김태준 씨는 회사에 출근했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선영 씨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태준 씨의 가족분이신가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선영 씨는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김태준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영 씨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금 바로 갈게요. 남편이 어떤 상태인가요? 선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영 씨는 급히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이 떨려서 차 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제발. 선영 씨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차 안에서 선영 씨는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손자들도 봐야 하고, 같이 여행도 가기로 했는데,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26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평범했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서로 아끼며 살았습니다. 남편 태준 씨는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적어도 선영 씨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2 자녀를 낳아 키웠습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작은 아들은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한 일도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선영 씨는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김태준이라는 환자 어디 있나요? 선영 씨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한 머리. 하지만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혹시 김태준 씨 가족분이세요?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선영 씨는 낯선 여인을 쳐다봤습니다. 저도 보호자입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보호자요?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미연이라고 합니다. 저도 김태준 씨와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선영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20년을 함께 살았다니. 도대체 무슨 뜻인가?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영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태준 씨를 먼저. 미연이라는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선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도 남편 때문에 울었다는 것을. 당신이 누구길래? 선영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김태준 씨 보호자분들 계신가요? 두 여인이 동시에 답했습니다. 네. 의사는 두 여인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듯 했지만 곧 환자 상태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심근경색이 맞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서 시술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나요? 선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위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하려면 며칠은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가 답했습니다. 의사가 가고 난 후 두 여인은 복도에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 씨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미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요? 당신이 내 남편과 무슨 관계인지부터 똑바로 말해보세요. 선영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저쪽 상담실로 가시죠. 미연이 제안했습니다. 두 여인은 병원 상담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자 선영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고 내 남편과 무슨 관계예요? 미연은 한숨을 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태준 씨와 20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사실혼 관계였어요. 사실혼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내 남편은 나와 결혼했어요. 30년 동안. 선영 씨가 소리쳤습니다. 알아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태준 씨가 두 집 살림을 했다는 걸. 미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영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이 20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살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선영 씨가 따졌습니다. 미연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여행 사진, 식사 사진, 일상 사진.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선영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충격이었어요. 며칠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태준 씨의 지갑에서 당신 사진을 봤거든요. 그래서 따져 물었더니 미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선영 씨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결국 모든 걸 인정했어요. 자기가 결혼한 아내가 따로 있다고. 그리고 20년 동안 두 집을 오갔다고. 미연도 흐느꼈습니다. 두 여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속은 여자들. 피해자는 둘 다였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있어요. 19살이에요. 태준 씨의 아들이에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아들이 있다니 30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일까? 이것은 실화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남자가 20년 동안 두 여자를 속이며 살았던 이야기.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30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1994년 봄, 26살의 박선영은 중매로 김태준을 만났습니다. 태준은 28살의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고 있었고 미래가 불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몇 번의 만남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당시는 연애 결혼보다 중매 결혼이 흔한 시대였습니다. 서로를 깊이 알기 전에 결혼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태준이 정중하게 청혼했습니다. 네, 좋아요. 선영은 수줍게 답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양가 친척들만 모인 작은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빌라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넓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선영은 집을 꾸미는데 정성을 쏟았습니다. 여보, 이 커튼 어때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고른 거면 다 예뻐요. 태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결혼 첫 해는 행복했습니다. 서로에게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준은 매일 출퇴근을 했고 선영은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신혼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1995년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지수. 건강하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선영은 딸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지수 정말 예쁘죠? 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엄마, 닮아서 예쁘네요. 태준이 아기를 안아주었습니다. 태준은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기를 돌봐주었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영은 남편에게 만족했습니다. 1998년,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민수. 태준은 아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선영도 두 자녀를 키우며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엄마, 배고파. 지수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금방 밥 줄게. 선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육아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태준도 아이들을 잘 돌봤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가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준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라고 했지만 너무 자주였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결산기간이라 일이 많아서요. 태준이 변명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회사 일이 많으면 늦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도 태준은 종종 외출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만나야 해서라고 했습니다. 선영은 이해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자꾸 나가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일하시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선영이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지수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민수도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아이들 교육에 신경 썼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승진도 했고 월급도 올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가요.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해요. 선영이 제안했습니다. 미안해요. 이번 주말에는 회사 워크숍이 있어요. 태준이 거절했습니다. 또요? 지난주에도 못 갔잖아요. 선영이 서운해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약속해요. 태준이 달랬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태준은 바빴습니다. 항상 뭔가 일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 일하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2000년대에 들어서며 태준의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출장을 갔습니다. 때로는 일주일씩 집을 비웠습니다. 여보, 출장이 이렇게 자주 있어요? 선영이 의아해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그래요. 지방거래처들이 많아져서.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선영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신뢰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산 사람.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민수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아이들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가족 행사에도 자주 불참했습니다. 지수의 생일, 민수의 운동회, 항상 일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왜 안 와? 민수가 서운해했습니다. 아빠는 바쁘시니까 이해해야지. 선영이 아들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선영도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남편이 가족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혼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일이 바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0년대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지수는 서울의 대학에 갔고 민수도 수도권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선영은 뿌듯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잘 키웠죠? 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당신 덕분이에요. 태준이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며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은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부부끼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출장도 더 길어졌습니다. 선영은 외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요? 오래간만에 둘이서. 선영이 제안했습니다. 다음에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태준이 미뤘습니다. 선영은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남편도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까지 몇 년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020년대 팬데믹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집에 머물렀습니다. 태준도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선영은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준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집에 있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자주 전화를 받으러 나갔고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여보, 점심 먹어요. 선영이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급한 메일 보내야 해서요. 태준이 답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태준은 다시 바빠졌습니다. 선영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운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 선영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두 여인은 마주 앉았습니다. 선영과 미연. 한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 하지만 둘 다 그 남자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처음부터 설명해 주세요. 당신이 내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선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연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이에요. 2004년 여름이었어요. 저는 당시 31살이었고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미연은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첫 결혼은 실패였습니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했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태준 씨가 미용실에 왔어요. 머리를 자르러요. 미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태준은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미연과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졌습니다. 몇 번 방문한 후 태준이 미연에게 커피를 제안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미연은 수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태준은 미연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외로웠던 미연은 태준에게 끌렸습니다. 저는 독신이에요. 결혼 계획은 없었는데 당신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태준이 미연에게 말했습니다. 미연은 태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독신이라고 했습니다. 결혼 반지도 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미연이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태준은 자주 미연을 찾아왔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여행도 갔습니다. 미연은 행복했습니다. 2005년 미연은 임신했습니다. 태준은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 결혼해요. 아이를 함께 키워요.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결혼할 거예요? 미연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과 아이 책임질게요. 태준이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법적 혼인신고를 미뤘습니다. 회사 일이 정리되면 하자고 했습니다. 미연은 기다렸습니다.
믿었으니까요. 2006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호.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태주는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우리 준호 정말 예쁘다. 태준이 아기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이제 혼인신고해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회사에서 승진 심사 중이라 지금은 곤란해요. 태준이 또 미뤘습니다. 미연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태준은 사실혼 관계로 살자고 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뭐가 중요해.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라고 말했습니다. 2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태준은 일주일에 사나흘은 미연과 보냈습니다. 나머지는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미연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격리 일을 하다 보니 지방 출장이 많아요.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미연은 믿었습니다. 태준이 자신과 아들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잘 자랐습니다. 이제 19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태준은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준호 대학 가면 좋겠어. 태준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보낼 거예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하잖아요. 미연이 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미연은 태준의 지갑을 정리하다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낯선 여자와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미연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태준과 다른 여자, 그리고 2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미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태준에게 다른 가족이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사진은 명백했습니다. 태준이 집에 왔을 때 미연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연이 물었습니다. 태준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 여자가 누구고 이 아이들은 누구예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고백했습니다. 내 아내와 아이들이에요. 뭐라고요? 미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말할 수가 없었어요. 태준이 변명했습니다. 당신이 결혼했다고요? 20년 동안 나를 속인 거예요? 미연이 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태준은 사과만 했습니다. 미연은 며칠 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자가 다른 가족이 있었다니. 자신과 아들은 뭐란 말인가. 그리고 어제 태준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왔고 그곳에서 선영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미연이 설명을 마쳤습니다. 선영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20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살았다니. 당신도 피해자네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저도 속았어요. 태준 씨가 독신인 줄 알았어요. 미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남편이, 아니,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선영도 울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둘 다 피해자였으니까요. 나쁜 것은 그들이 아니라 태준이었습니다. 당신 아드님은 알아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네, 며칠 전에 말했어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미연이 답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선영이 걱정했습니다. 두 여인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태준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깨어나면 무슨 말을 할까요? 일단 태준 씨가 깨어나기를 기다려야죠. 미연이 말했습니다. 네, 그래야죠.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인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어색했지만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갈게요. 선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네, 법적 배우자이시니까요. 미연이 물러섰습니다. 선영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태준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각종 기계에 연결된 몸. 남편이 이렇게 약해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선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태준은 눈을 떴습니다. 선영을 보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태준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나를 속였어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두 사람 다 사랑했어요. 태준이 답했습니다. 사랑이요? 그게 사랑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태준은 사과만 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미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당신도 할 말 있을 거예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을 보는 순간 울음이 터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나를 속였어요? 미연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도 사랑했어요. 태준이 답했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거예요? 미연이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제지했습니다. 환자분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나가주세요. 미연은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선영과 마주쳤습니다. 두 여인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선영이 답했습니다. 그날 밤 두 여인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20년의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큰딸 지수가 먼저 왔습니다. 30살.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상태는 어때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위험은 넘겼어. 하지만 지수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수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20년 동안 살았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영은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병원에 나타난 낯선 여인, 그녀와의 대화, 그리고 아버지의 고백,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도 몰랐어. 30년 동안 전혀 몰랐어. 선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를 믿었는데, 엄마도 그래. 엄마도 내 아버지를 믿었어. 선영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오후에 아들 민수도 왔습니다. 26살. 직장인이었습니다. 누나와 어머니의 눈물 자국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앉자. 선영이 아들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수의 반응은 지수와 달랐습니다. 충격보다는 분노가 먼저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엄마를 속였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20년 동안. 선영이 답했습니다. 용서 못해요. 절대 용서 못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일단 내 아버지 상태부터. 선영이 달랬습니다. 상태요? 그런 사람 상태가 뭐가 중요해요? 차라리.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동생을 진정시켰습니다. 민수야, 그래도 아빠야. 우리 아빠라고. 누나는 그래도 괜찮아요? 아빠가 우리를 배신한 건데. 민수가 항변했습니다. 괜찮지 않아. 나도 화나. 하지만 어쩌겠어. 이미 벌어진 일인걸. 지수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었던 가장이 거짓말쟁이였다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한편 미연의 집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며칠 전 진실을 알게 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언제 돌아와? 준호가 물었습니다. 병원에 계셔. 많이 아프셔서. 미연이 답했습니다. 면회 갈 수 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아버지 보고 싶어?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아버지잖아요. 준호가 답했습니다. 미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 아들이 받을 상처가 두려웠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우리만 사랑하신 게 아니래. 미연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며칠 전에 들었잖아요. 아버지한테 다른 가족이 있다고. 준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미연이 사과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19살. 아직 어렸지만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중생활을 했다는 것. 자신과 어머니를 속였다는 것. 엄마, 우리 어떻게 돼요? 이제 아버지 안 보는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엄마도 모르겠어. 미연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며칠 후, 태준의 상태가 안정되어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이제는 연애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민수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연도 가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자.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주는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제가 뭘 한 거지. 태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주고 갔습니다. 태주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2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선영과의 결혼, 아이들의 탄생, 그리고 미연과의 만남, 준호의 탄생,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거짓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두 여자에게 각각 다른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진짜 자신은 누구였을까? 태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것입니다. 더 이상 태준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이혼하고 싶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20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살았어요. 아들도 있고요. 선영이 설명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협의 이혼이 가장 빠르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자녀분들은 이미 성인이시니 양육권 문제는 없습니다. 재산 분할만 협의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집으로 돌아와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변호사 선임했어요. 태준은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혼.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도 고민했습니다. 태준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으니 이혼 절차는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의 시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엄마, 결정하세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준호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미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엄마 결정을 존중할게요. 준호가 답했습니다. 미연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태준과 헤어지기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두 여인은 각자의 방식으로 태준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20년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은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고, 미연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으니 모든 것이 허무했습니다. 30년, 20년의 시간이 무엇이었을까? 두 가정을 오가며 살았던 그 시간들. 태준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써온 일기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기록. 거기에는 태준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1994년 결혼 당시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선영과 결혼했다. 좋은 아내가 될 것 같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1995년 딸 지수가 태어났을 때의 기록. 첫 아이가 태어났다.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다. 잘 키워야겠다. 1998년 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의 기록. 아들이 태어났다. 선영이 고생을 많이 했다.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2004년 미연을 만났을 때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미용실에서 특별한 여자를 만났다. 이혼한 여자라고 한다. 외로워 보인다. 몇 달 후의 기록. 미연과 자주 만나고 있다. 그녀와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하지만 나는 유부남이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2005년의 기록. 미연이 임신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선영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말할 수가 없다. 두 여자 모두 소중하다. 태준은 그때 결정을 내렸습니다. 둘 다 지키기로. 선영도 미연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2006년 준호가 태어났을 때의 기록. 아들이 또 태어났다. 미연은 기뻐한다. 하지만 나는 죄책감을 느낀다. 민수에게 미안하다. 이후 일기에는 태준의 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거짓말을 했다. 선영에게는 출장이라고 했고, 미연에게는 회사 일이라고 했다.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두 가정을 오가는 것이 점점 힘들다. 하지만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겁쟁이다. 오늘 지수의 생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미연과 함께 있었다. 딸에게 미안하다. 민수가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준호와 약속이 있었다. 거짓말을 또 했다. 일기를 읽으며 태준은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두 여자 모두 사랑한다는 핑계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준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에게, 그리고 미연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편지를. 선영에게,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속였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실격입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진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지수와 민수가 태어났을 때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을 만나고 모든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선택해야 했는데 선택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비겁하게도 둘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를 알고 있습니다. 지수와 민수가 받은 충격도 압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이혼에 동의하겠습니다. 재산도 모두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좋은 아내였습니다.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잘못은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태준. 미연에게도 비슷한 편지를 썼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여인에게, 아들 준호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담았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태준은 우체국에 갔습니다. 2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것입니다. 며칠 후 선영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선영은 편지를 구겼습니다. 하지만 찢지는 못했습니다. 30년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미운정, 고운정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미연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반응은 선영과 비슷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2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미연도 울었습니다. 태주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재산은 모두 선영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집도 예금도 모든 것을. 정말 괜찮으십니까? 재산 분할 청구하시면 절반은 받으실 수 있는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태준이 답했습니다. 미연에게도 보상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받고 싶지 않아요. 미연이 거절했습니다. 준호를 위해서라도 받아주세요. 제발. 태준이 간청했습니다. 미연은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준호는 대학에 가야 했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30년의 결혼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났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지수는 엄마가 더 행복해질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우리가 엄마를 지킬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미연도 태준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생활비는 받았지만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20년의 시간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준호가 걱정했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미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태준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두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원룸에서 홀로 지내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정말 바보였어. 태준은 매일 자책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건강이 나빠졌고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생활했습니다. 친구들도 태준을 멀리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중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태준아, 내가 그럴 줄은 몰랐어. 실망이야. 옛 친구가 말했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말을 걸 사람도 없었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고독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주는 선영의 집 앞에 갔습니다.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집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선영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주는 숨었습니다. 마주칠 용기가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태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연의 미용실 앞에도 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미연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님의 머리를 자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네. 다행이야. 태주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멀리서 봤다. 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다행이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였구나. 태주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내가 왜 사는 거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태주는 위험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딜 뿐이었습니다.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이혼 후 석 달, 선영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딸 지수는 자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손자 데리고 왔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 할머니한테 와봐. 선영은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손자를 보며 선영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도 행복해야 했습니다. 아들 민수도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무뚝뚝한 아들이었지만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은 컸습니다.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걱정 마. 선영이 답했습니다. 선영은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요가 교실에 등록했고 독서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며 점차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선영 씨,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요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선영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자던 침대가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선영은 가끔 무의식 중에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내의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이 재혼을 권했습니다. 아직 젊잖아. 좋은 사람 만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거절했습니다. 다시는 결혼 안 할 거예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사실 무서웠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또 배신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한편 미연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미용실 일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아졌고 수입도 늘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래야죠. 이제 혼자 아들 키워야 하니까. 미연이 답했습니다. 준호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미연은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태준의 생활비 덕분에 등록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장학금 받을게요. 엄마, 부담 덜어드릴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가 뿌듯해. 미연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미연은 20년의 시간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태준과의 시간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준호를 낳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미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가 다른 가족이 있었다니. 자신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뭐였을까? 두 번째 여자, 정부. 미연은 자책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나쁜 거지. 알아. 하지만 20년이 아까워. 미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여인은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상처는 여전했지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각자의 삶을 위해서. 어느 날 우연히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시장에서였습니다. 선영은 장을 보고 있었고 미연은 미용실 재료를 사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멈췄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연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영도 답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살고 있어요. 당신은요? 선영이 답했습니다. 저도요. 아들 대학 보내고 일하면서 지내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둘 다 피해자였으니까요. 저 그때 정말 몰랐어요. 태준 씨가 결혼한 줄. 미연이 사과했습니다. 알아요. 당신도 속은 거잖아요. 선영이 이해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없었다면 당신은 행복했을 텐데. 미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잘못이에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어쩌면 같은 편이었습니다. 우리 연락하고 지낼까요? 미연이 제안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연락해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이상한 인연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후로 가끔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일상을 나눴습니다. 지수가 또 애 낳았대요. 둘째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할머니 되시는 거네요. 미연이 웃었습니다. 준호는 학교 잘 다니나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장학금도 받았어요. 미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기묘한 관계였지만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 참 이상한 사이죠? 미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누가 믿겠어요. 이런 관계를. 선영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조금 덜 아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선영과 미연은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서로의 삶을 응원했습니다. 당신 강한 사람이에요. 선영이 미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저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 미연이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태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습니다. 퇴직금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원룸 월세를 내기도 힘들었습니다. 더 싼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습하고 어두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태준은 좁은 방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건강이 계속 나빠졌습니다. 심장이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약도 제대로 사 먹지 못했습니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태준은 매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죽지 못했습니다.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죽어야 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선영을 우연히 봤습니다. 지수, 민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손자도 함께였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습니다.
태주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저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아이들아, 미안해. 태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선영은 태준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연의 미용실 앞도 지나갔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도와 일하고 있었습니다. 방학이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준호, 많이 컸구나. 태주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었습니다. 20년을 속인 사람. 준호도 이제 아버지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태주는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야간 근무는 힘들었습니다. 어르신, 이 일 하시기 힘드실 텐데. 점장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죠. 태준이 답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면 새벽이었습니다. 몇 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 다른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면접관들이 거절했습니다. 태주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져 갔습니다. 거울을 보면 늙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태주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백발이 성성했고 주름이 깊었습니다. 1년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고통과 후회가 사람을 늙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심장이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괜찮으세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태주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계속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태주는 쓰러졌습니다.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정신을 잃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점장이 놀라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심근경색 재발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호자분 계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태주는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태주는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 사이 아무도 면회오지 않았습니다. 옆 병상의 환자들은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침대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저 환자는 가족이 없나 봐. 다른 환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퇴원 날 태준은 병원비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도와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는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급자가 되다니, 평생 성실히 일했던 사람이 이것이 자신의 말로였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추워진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겨울을 넘길 수 있을까? 태주는 걱정했습니다. 건강도, 돈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태주는 진정한 빈곤에 빠졌습니다. 물질적인 빈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빈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오래간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 이맘때쯤 나는 두 가족이 있었다. 지금은 아무도 없다. 모두 내가 잃어버렸다. 내 잘못이다. 선영, 미연, 지수, 민수, 준호. 모두 보고 싶다. 하지만 만날 수 없다. 만날 자격이 없다.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건강도 나빠지고 살 의욕도 없다.
죽으면 편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사과하고 싶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일기를 다 쓰고 태주는 잠들었습니다. 추운 밤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이제 64살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상처도 많이 아물었습니다. 요가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 여행을 다녔습니다. 제주도, 부산, 경주. 평생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다녔습니다. 혼자 사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네요. 선영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자유롭잖아요. 친구들도 웃었습니다. 손자도 더 낳았습니다. 지수가 셋째를 낳았습니다. 선영은 손자들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손자. 선영이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민수도 결혼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선영은 아들의 결혼식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행복하게 살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선영이 답했습니다. 미연도 비슷했습니다. 이제 54살. 미용실은 더 번창했습니다. 직원도 늘리고 지점도 하나 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직원들이 칭찬했습니다. 다들 덕분이에요. 미연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미연은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모실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가 행복해. 미연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선영과 미연은 여전히 가끔 만났습니다. 친구가 되어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기묘한 인연이었지만 소중한 관계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두 사람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연말이라 장을 보러 간 것입니다. 겨울 채소를 사고 과일도 샀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예전 같지 않아요. 선영이 동의했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 한 남자를 봤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봤습니다. 저 사람. 선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미연도 알아봤습니다. 그 남자는 태준이었습니다. 2년 사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백발의 주름투성이 얼굴, 마른 몸,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확실했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여보. 아니, 태준 씨. 선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영과 미연을 보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영, 미연.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미연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 곳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어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여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20년을 함께 산 남자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다니. 일어나세요. 일단 따뜻한 데로 가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신들은 그냥 가세요. 태준이 거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둘 수 없어요. 미연도 말했습니다. 두 여인은 태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시켜주었습니다. 태준은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태준은 지난 2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노숙. 모든 것을 잃은 이야기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태준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선영과 미연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슬픔도 모두 느껴졌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연이 선영을 봤습니다. 선영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 때문에 받은 상처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쉴 곳이 필요하겠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제가 빈 방이 있어요. 미용실 위층에. 미연이 말했습니다. 거기 당분간 계세요. 건강부터 회복하고. 선영도 동의했습니다.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태준이 거절했습니다. 됩니다. 우리가 결정했어요. 미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미연의 미용실 위층 빈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태준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선영과 미연은 태준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당뇨도 있고요. 제대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선영이 답했습니다. 두 여인은 태준의 약값을 냈습니다. 옷도 사주고 생필품도 챙겨줬습니다. 태준은 감사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서요. 선영이 답했습니다. 우리가 바보인가 봐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미연도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두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미움이 아니라 자비를. 태준은 미용실 위층 방에서 조금씩 회복해갔습니다. 선영과 미연이 번갈아 가며 챙겨줬습니다. 식사도 챙기고 약도 챙겼습니다. 오늘 점심은 제가 만들어 왔어요. 선영이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됐어요. 빨리 드세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미연도 자주 들렀습니다. 미용실 일을 마치고 저녁을 가져다 줬습니다. 오늘은 삼계탕이에요. 보양식 드셔야죠. 미연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폐만 끼치네요. 태준이 미안해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래층이니까 이렇게 오기 편해요. 미연이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태준의 건강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몸도 좀 붙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약을 먹으니 심장도 안정되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네, 덕분에. 태준이 답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자 태준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미용실 청소를 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미용실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요. 이것이라도 해야죠. 태준이 답했습니다. 저녁에는 선영의 심부름도 했습니다. 시장 보는 것을 도와주고 무거운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태준이 고집했습니다. 서서히 관계가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과거의 남편도 연인도 아닌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미연이 준비한 저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셋이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네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선영도 동의했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두 여인과 함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받을 자격이. 태준이 말했습니다. 됐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선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게 옳은 일 같아서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우리를 속였어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태주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선택할 용기가. 두 분 모두 소중했어요. 하나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게 사랑이었나요? 미연이 물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방식이었죠. 태준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었어요. 선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게 제일 괴로워요. 태준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아픔을 토해내듯이.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조금씩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미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두 분을 용서해요. 이미 오래전에 했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화는 났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미연도 말했습니다.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제발. 태준이 두 여인에게 절을 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선영이 태준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현재를 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엄마, 괜찮으세요? 지수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원해서 하는 거야. 선영이 답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신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엄마는 이제 용서했어. 그게 엄마한테 편한 길이야. 선영이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어머니가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미연도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났어. 많이 아프셨더라. 엄마가 돌봐드리는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엄마랑 선영 씨가 함께. 미연이 답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준호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미연이 웃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세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공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주는 점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낮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생활비는 벌 수 있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건강 관리 잘 하세요. 선영이 당부했습니다. 미용실 위층 방은 계속 태준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태준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세 사람은 가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이상한 관계였지만 나름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참 특이한 관계죠? 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누가 믿겠어요. 이런 거. 미연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이제는 선영도 웃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선영이 아플 때 태준과 미연이 돌봐주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경간호를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응. 좀 나아졌어요. 선영이 답했습니다. 죽 끓여왔어요. 드세요. 미연이 따뜻한 죽을 가져왔습니다. 태준도 다시 심장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영과 미연이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선영이 당부했습니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태준이 답했습니다.
미연이 미용실에서 다쳤을 때도 두 사람이 도왔습니다. 손을 베었는데 선영이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깊게 베었네요. 선영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미연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명절도 함께 보냈습니다. 추석이 되었을 때 선영의 집에 모였습니다. 지수, 민수 가족도 왔고 준호도 왔습니다. 이상한 명절이네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준호는 태준과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로 부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인사는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응. 잘 지냈니? 태준이 답했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가 2명인 것을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금방 적응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손자가 태준을 불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랑 놀자. 태준이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식사 시간, 모두가 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기묘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인사했습니다. 식사 후 어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그래. 마음이 편해졌어. 선영이 답했습니다. 사장님도 예전보다 밝아지셨어요. 미연의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런가? 고마워. 미연이 웃었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이런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모두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함께 있게 되다니. 제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복이라니요. 당연한 거예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태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눈을 구경했습니다. 예쁘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미연도 동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순간을 함께 볼 수 있어서. 태준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미연이 물었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영이 답했습니다. 저는 두 분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동해안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해가 뜨고 있어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아름답네요. 선영이 감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빛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함께 행복하게 보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미연이 동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이 두 여인에게 절을 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용서, 미래의 희망. 모든 것이 그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가족의 형태였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용서로 이루어진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세 사람은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를 돌보며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태준은 매일 아침 두 여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살아있음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선영과 미연도 태준을 돌봤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자비로,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용서를 포함해요. 선영이 답했습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두 분에게 구원받았어요. 태준이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용서의 힘에 대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했습니다. 세 사람은 남은 인생을 함께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네, 함께해요. 미연이 동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태준이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배신에서 시작해 용서로 끝난 이야기. 미움에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가장 깊은 미움이 가장 큰 사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선영, 미연, 태준. 세 사람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돌보며, 사랑하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서